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건강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상에서 몸이 붓고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럽지 않게 경련이 일어나는 등 갈수록 초췌해지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그가 치매와 파킨슨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해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지만 크렘린궁은 그동안 관련 루머를 부인해왔습니다. 영국 미러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비밀정보국의 한 소식통은 최근 푸틴이 병이 심해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사망 소식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철저히 기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데일리스타 신문에 따르면 만약 푸틴 대통령이 사망했더라도 측근들은 정권 유지와 권력 획득을 위해 가능한 한 사망을 감추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일명 M16의 고위 관리가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미디어 화면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전 녹화된 것일 수도 있고 공개 활동, 예를 들어 5월 9일 모스크바 전성기념일 군사 퍼레이드와 같은 대대적인 열병식에는 그의 대역이 나왔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은 M16 관계자의 폭로로 제3자가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참고용일 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 주 리크창 총리는 경제시장 안정에 관한 전국 화상전화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각 성, 시, 현에 통보되었습니다. 중국의 2,844개 구와 현으로 계산해보면 참가자가 10만 명을 넘습니다. 회의 핵심 주제는 불안정한 경제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번 10만 명 회의는 시진핑의 방역 제로 정책과 힘 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리크창의 집권 경력에서 이러한 대규모 회의를 조직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칸중국 논설위원 쪼롱은 이 회의에 대해 리크창은 묘락한 지 이미 오래라며 5월 초 윈난에서 시찰할 때 쿤밍에서 경제공작회의를 개최했었고 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현지 고위 관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리크창이 한 달 안에 연속으로 경제공작회의를 조직한 이유는 중국 경제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져 중앙재정 수입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었고 다른 데이터는 더욱 암담합니다. 얼마 전 후시진은 자신의 문장에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8%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염병의 원인을 무시하더라도 이러한 실업률은 중국이 전례 없는 금융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비 사회적 소비재의 총 소매 판매액은 11.1%, 지정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의 부가가치는 2.9% 감소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2020년 전염병 초기보다 악화되었습니다. 리크창이 암담한 중국 경제의 탈출구를 찾느라 고민하는 반면 잡지 출시는 중국 경제가 모든 수준에서 개선되고 있다며 제로 정책에 관해 공식적인 질적 예방 및 통제 정책은 역사의 시험을 견딜 수 있으며 예방 및 통제 조치는 과학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제 문제의 배후에는 중공의 노선 투쟁이 있음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년간 경제 업무를 맡아온 리크창은 경제 규율을 이해해야 하고 현재 중국 경제는 마치 병이 오는 것은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고 병이 가는 것은 신라스를 뽑는 것과 같다며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면 반드시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리크창은 세금 환급금을 1,400억 위안 이상 늘리고 승용차 취득세 600억 위안을 감면한다고 발표했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침체되어 그는 크게 따기를 맞은 것과 같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말기 상태이며 고목은 회천하기 어렵습니다. 인민일보는 방금 경제 발전은 강한 건성과 활력이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이 그동안 발전하면서 축적해온 견고한 토대가 다양한 위험과 도전에 저항할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울 게 없고 관을 보지 않고는 울지 않을 기세라는 뜻입니다. 중공 창당 초기 3년의 대기근이 있었고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무너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국가주석 류 샤오치는
7,000명 총회를 조직했습니다. 회의는 좌파를 바로잡고 인민 경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어 결과적으로 류샤오치와 마오쩌둥은 결별하고 문화대혁명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쯔롱은 리크창이 최근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시진핑이 왕위를 포기하고 리크창이 마지막 웃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크창으로 하여금 자신의 우세를 과시하도록 뜻을 놓아 나중에 그를 해결할 빈미를 만들어 놓는 시진핑 세력의 계략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삼선에 들어서기만 하면 경제가 바닥을 친다 해도 상황을 이용해 리크창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견제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리크창을 제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고 심지어 핵심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만 명 회의에서 열렬히 발언한 크고 작은 간부들도 지도자를 배신했다는 죄명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살리지 못했고 권력은 아직 잃을 수 없다면 일거양득의 캠페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문화대혁명의 운명이 반복될지는 모르겠지만 권력이 민생보다 중요한 이상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쯔롱은 중국의 신세대 청년들이 가장 비참하다며 그동안 고생을 겪어본 적이 없는 세대가 흙을 먹어야 한다는 극단적으로 가난한 생활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때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보다 계급투쟁의 더 큰 난관이 닥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